윤학배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또 취임하고 나니까 아주 세계가 막 요동을 칩니다. 우방이나 뭐 적대국 관계없이 뭐 여러 군데 그냥 미국의 이익이면 모든 거를 지금 하겠다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영어로는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서 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셈이죠. 그 중에 하나가요. 저 유럽 이 아메리카하고 유럽 그 사이에 있는 북해 있죠. 북해에 있는 북대서양 이 꼭대기를 북해라고 그러죠. 북대서양 끝에 있는 그린랜드를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선언을 했죠. 지금 사실은 그린랜드는 덴마크의 해외 영토거든요. 그린란드는요 인구가 한 10만도 안 됩니다. 7, 8만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이제 영토죠. 근데 이제 덴마크의 영토인데 크기는요 우리 한반도의 10배쯤 돼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인구가 작으니까 뭐 이 독립국가는 어렵고 덴마크의 해외 자치령으로 돼서 이제 총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린란드는 바이킹들이 신대륙을 가다가 발견한 섬이거든요. 바이킹들이 처음에 유럽 쪽에서 가까운 페로 제도라고 페로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독립국가. 거기도 덴마크령이었습니다. 거기를 처음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데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도 덴마크 영토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착한 데가 그린란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캐나다 쪽에 있는 뉴펀들랜드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신대륙을 간 그 시기가 바이킹들이 간 시기가 서기 한 1000년도 안 된 907, 8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했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좀 다른 얘기죠. 물론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이 신대륙에 대한 정복 또 신대륙에 대해서 진출하는 게 있었지만 실제로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한 거는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바이킹이 처음에 찾아낸 이 그린란드가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린란드는 완전히 이 얼음으로 뒤덮인 빙하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 우리 해수면이 한 6m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빙하가 많은 그런 완전 얼음의 땅이죠. 그런데 이름은 초록, 녹색의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킹이 그린란드를 발견하기 전에 찾아간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면적이 우리 남한 면적 비슷해요. 우리 남한이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는 뭐 한 40만밖에 안 되죠. 그런데 거기 이름은 아이슬란드예요. 얼음의 땅이잖아요. 얼음의 땅. 그게 좀 헷갈리죠. 아이슬란드는 거기는 여름에는요 목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풀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이 처음에 아이슬란드를 발견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이 툰드라 지역과 같은 그런 나무가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한 대의 차가운 데서 자라는 그런 나무가 많이 크는 지역이어서 엄청나게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싹 없었어요. 왜? 다 비어서 땔감으로 쓰고 건축하면서 다 써버렸죠. 바이킹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하도 많이 잘라서 이제 써버렸는데 거기 추우니까 잘 안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거기는 아이슬란드는 얼음의 땅은 아니고 그래도 제법 괜찮은 땅인데 얼음의 땅이 되고 그린란드는 이 빙하의 땅인데 완전히 지금 초록의 땅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죠.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아이슬란드를 찾아냈는데 살만한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너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로 이주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여기 오지 마라 여기 얼음 땅이야. 그래서 아이슬란드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서쪽으로 가서 이 신대륙 쪽으로 가다가 그린란드를 도착해 보니까 여기는 진짜 못 살겠거든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초록의 땅, 녹색의 땅이라고 해서 그린란드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참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가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이킹들이 아주 기가 막힌 또 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죠. 근데 여튼 간에 뭐 그래도 사는 곳이 다르니까 자연 여건이 다르니까 지금 아이슬란드는 그래도 독립국가 돼가지고 제법 대외적으로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죠. 아이슬란드는 여러분 주로 수산업이 많이 되는 나라라서 옛날에 영국하고 물고기 대구 때문에 전쟁까지 했잖아요. 3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구 전쟁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린란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후나 우리나라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섬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리고요, 그린란드는 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섬으로서는 제일 큰 섬입니다. 그냥 그린란드까지가 섬이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섬인 바로 호주는 가장 작은 대륙,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린란드는 이제 이 북극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극권은요, 우리가 이 저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가 180도잖아요. 적도까지가 90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분의 2, 그러니까 66.6667도, 그 이북 북쪽은 우리가 북극권이다. 그래서 뭐 북극권에 있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린란드는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 항로, 또 지하 자원, 히토류 뭐 이런 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전에는 뭐 얼음의 땅, 별로 쓸모없는 땅 이렇게 됐었는데, 바로 중국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해양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게 또 북극 실크로드라고 하는 걸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이 중요한 그런 지점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저렇게 자기의 영토로 삼겠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거는 지금 아마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의 영향권 내에 그린란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린란드에는 중국의 자본이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조선산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린란드의 영유권 문제도 중국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뭐였죠? 파나마 운하죠.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굉장히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운하 중에 하나거든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아마 제일 중요한 그런 이슈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미국의 패권 국가였던 미국의 위상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지금 크게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 마가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마가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와 관련된 도 많고, 우리나라 산업과도 관련이 많죠. 파나마 운하, 조선산업, 그린란드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우리 국가 내에서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어떻게 잘 결론이 나아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갈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외국이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 유일한 거의 패권국가죠. 패권국가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미국의 흐름, 또 중국의 어떤 움직임,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우리의 국내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정말 아쉬운 그런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대한 시각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해가 되는 금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